대기 쪽 피시고. 뭐 즐거워?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너무 끝나서 즐거워? 너무 후련해요. 다음 시험까지 2개 남았어요. 자, 거기 보면은 직권의 변화와 영향이었고, 내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물의 순환, 뭐 탄소의 순환까지 진도를 뺐었어. 그래서 이어서 이어나갈 건데, 이번 수학과학 1 중간고사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가 2022 교육과정이 새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학교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2015랑 같이 섞어서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2015랑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을 먼저 조금 언급을 하고 갈 거야. 원래 이전에는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판구조론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전에는 판구조론이라고 바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정립 과정을 쑥쑥 쌓았거든. 우리 과학을 보면은 갑자기 새롭게 제대로 된 이론이 막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옛날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들이 쌓아가면서 현재의 과학 이론들이 쌓아진 거잖아. 만들어진 거잖아. 그것처럼 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현재의 이러한 이론으로 정립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판구조론 이전까지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지 별로 없어요. 4개밖에 없거든. 4개밖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자,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라고 있는데, 대륙 이동한 건 아는데 백인은 몰라요. 아, 몰라서. 대륙 이동설은 많이 흔히들 들어봤을 거야. 대륙 이동설은 말 그대로 뭘까요? 대륙 이동. 그치.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 우리 생각해보자. 판게어라는 거 좀 많이 들어봤지? 네. 판게어는 많이들 언급을 들어봤잖아요. 판게어는 뭐야? 지금 대륙이 다 합쳐진 대륙. 그치. 우리가 지금은 뭐 유럽,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대륙들이 여러 가지로 현재 세계 지도를 만들고 있지만은 원래 한참 전 뭐 흔히 말해서 고생대 이때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얘네들이 다 뭉쳐져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거든. 그때 초대륙을.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의 판게아였지만은 근데 현재에는 지금 걔네들이 분리가 되어서 현재 같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지도입니다. 네, 세계 지도예요. 자, 여기 호주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원래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다. 근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럼 대륙 이동했다는 주장을 하면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근거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거기다가 적어둡시다요. 근거가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화석 분포예요. 화석 분포. 그래서 어떤 화석 분포를 이제 연구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메소사우루스라고 있는데, 이 메소사우루스는 이름만 들었을 때 육상동물일 것 같아? 해양동물일 것 같아? 육상이요. 맞아요. 잘 추측했어. 육상동물이에요. 육상동물. 그러면 자, 이 메소사우루스 공룡이면은 당연히 육상에만 살았겠지. 헤엄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겠지. 근데 이 화석분포, 이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를 봤을 때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 동해안이랑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서해안에서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분포가 발견이 되었어. 그 말은 지금 얘네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세계지도는 이렇게 그리지만은 아메리카 오른쪽에 있는 이 대륙이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기 된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대륙에 있는 여기랑 이 아프리카 이 왼쪽 서해안이랑 봤을 때 얘네 둘은 서로 떨어져 있는 중간에 큰 바다가 있는데 헤엄칠 수 없는 육상동물인 메소사우루스가 분포가 되었네? 그러면 원래는 얘네 둘이가 서로는 붙어 있었구나.
원래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을 때 얘네들이 살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떨어졌구나라는 것이 이제 얘네들의 주장. 첫 번째.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 마찬가지로 해안선의 연속성. 해안선의 연속성.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뭐의 연속성이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남아메리카 동해안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안. 자, 봤을 때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이랑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있는 산맥을 한번 갖다 붙여봤어. 내가 이제 3D로 이렇게 해서 붙여봤어. 그랬더니 이 산맥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걔네들의 연속성이. 그래서 얘네들의 산맥이 매우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네. 그럼 원래는 마치 퍼즐 맞춰주듯이 원래는 이렇게 쑥 붙여 있던 건데 떨어졌구나 라는 주장인 거고,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해안선도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딱 붙여봤더니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이 해안선의 연속성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은 또 뭐냐면 빙하분입니다. 빙하분. 자, 물론 우리 호주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있죠? 남반구에 있지만 남극은 아니잖아. 그치? 남극 쪽에 있진 않아. 남극 쪽에 빙하가 있는데 얘네들 호주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대륙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혹은 또 여기 있는 인도 대륙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생각해보면 인도 대륙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좀 따뜻한 느낌 그런 이미지 알고 있죠? 따뜻한 대륙이잖아. 근데 인도 대륙에서 빙하 분포의 흔적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 그래서 인도 대륙은 분명 적도 쪽에 위치한 대륙인데 왜 빙하가 있지? 그 말은 원래는 빙하 쪽에 있었더니 남극 쪽에 있었다가 분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즉슨 빙하 분포인데 어떤 빙하냐면 남극 쪽에 있는 빙하.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판게아나 판게 같은 초대륙은 원래는 남극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어. 남극 쪽 남반구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가 퍼진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베게너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의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러한 분포되었던 이런 흔적들로 대륙 이동했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잖아. 근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했다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오케이? 대륙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점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한 나름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대륙 이동설이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주장 이런 설들이 등장을 해야겠지. 그럼 앞으로 등장해야 할 그런 가설들은 이 원동력을 설명을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멘틀 대류설. 멘틀 대류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우리? 네. 그렇죠? 대류가 뭐예요, 대류? 대류. 차가운 거는 아래로. 뜨거운 거는 위로. 그게 대류잖아, 대류. 그러면 멘틀 대류설은 멘틀의 딱 뜨거운 부분은 위로, 차가운 부분은 아래로 하강한다는 게 멘틀 대류설이겠지. 그래서 얘는 누가 주장이냐면 홈스라는 애가 주장을 했어요. 자, 얘 보면은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멘틀 대류는 뜨거운 게 위로, 차가운 게 아래로 했는데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봤을 때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구성물질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 근데 핵 부분은 굉장히 뜨겁잖아. 그치? 그럼 핵 부분 아래에 근접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뜨겁게 가열이 되겠지. 멘틀 부분이. 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뜨거우니까
어떠려는 성질? 위로.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떠올라요.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위에 이제 오래 머물다 보면은 이제 천천히 식게 되겠지. 그럼 이제 식으면서 점차 냉각되니까 다시 차가워져서 아래로 하강하려 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스 같은 경우는 멘틀 대류설을 핵에 의한 가열로 상승했다. 그리고 얘네들은 천천히 냉각돼가지고 하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멘틀 홈스가 주장했던 이 시기에는 이 멘틀이 실제로 대류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어. 그냥 얘가 추측한 가설이야. 이러지 않을까? 얘는 멘틀이 대류해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지 않을까? 라고 가설만 내세울 뿐이야. 얘네들의 실제로 대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어. 왜냐면 과학적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멘틀 대류설을 이제 지지할 만한 과학적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이게 성공한 가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했냐면 이제 뭐가 등장해?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해저 확장설. 말 그대로 해저가, 그러니까 해양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설인데 지금 현재도 혹시 태평양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이지. 지금 현재 우리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세 가지 비교했을 때 태평양이 제일 큰 해양이잖아. 근데 지금 태평양 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천천히 뭐가 증가하고 있냐면 대서양 면적이 증가하고 있거든. 대서양이 어느 쪽에 있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랑 여기 있는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사이. 이 사이 여기가 대서양이야. 여기가 대서양인데 여기가 태평양 그리고 여기가 인도양인데 태평양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대서양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발견된 경향성이거든요. 그러면 해저가 확장되고 있대. 그러면 왜 대서양은 확정이 되고 있을까라는 건데 이 대서양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해령이라는 게 있어요. 해령. 들어봤니 혹시? 해령? 안 들어봤지? 처음 들어보는 거지. 해령이란 게 있는데 아까 멘틀이 대류해서 이런 식으로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대륙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똑같아. 지금 여기는 바다인데 여기는 지금 아메리카 대륙, 옆에는 지금 유럽이랑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거지. 그치? 아메리카 대륙, 유럽이랑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여기는 대서양. 이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서양이 있고 양쪽으로 대륙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래 이 해령 부근이 위치한 여기가 해령이라 해볼게요. 여기가 해령. 해령 부근이 위치한 이 아래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멘틀이 상승하고 있어요. 멘틀이 상승해서 멘틀이 상승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뜨거운 게 위로 닿으면 이 아래에 있는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을 녹이게 되겠죠? 해양 지각을 녹으면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는 결국 분출하게 되잖아. 그치? 분출해서 용암이 만들어지지. 용암이 분출해서 바다로 분출돼가지고 걔가 굳으면 하나의 섬이 만들어져. 하나의 섬. 그래서 이러한 섬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러한 해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거를 바다 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바다 밑에 이런 마그마들이 분출돼서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해령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열곡 모양으로 V자 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해령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해령이 여기 바다 한가운데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래에서 뜨거운 물질 멘틀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상승을 했어. 그럼 상승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동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승하고 양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멘틀이 양쪽으로 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퍼지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지각들이 위에 있는 지각들이 그대로 같이 미뤄지겠지. 같이 미뤄지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대서양이 확장이 되는 거야. 아래 있는 멘틀 상승부에서 상승해서 양쪽으로 퍼지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대서양이 점점 면적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들 면적 넓어지니까 두 대륙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해저 확장설이다. 그래서 해령에서 이렇게 새로운 대륙,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대륙이 생성이 되겠죠. 새로운 대륙이 생성이 돼요. 왜냐하면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세계의 질량은 일정한데 그냥 이게 확장이 그냥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당연히 새로운 면적이 생성이 돼야 그만큼 확장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 해령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마그마가 분포돼서 굳어지니까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대륙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지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세계의 질량은 일정해요. 그럼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는 부분도 생겨야겠지. 소멸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 소멸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태평양 이 부분에 굉장히 많아. 소멸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분포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소멸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쭉 멘틀 대류에 의해서 쑥쑥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다시 냉각이 돼가지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생겨. 그러면 똑같이 하강하니까 이 대륙이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잠깐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가다가 하강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태평양 아까 많다 그랬으니까 태평양으로 예시를 들면은 여기도 뭐 대륙 옆에 대륙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오죠. 오케이? 그러면 이 바다랑 대륙이 있는데 우리 여기 태평양 부분을 보면은 여기 부분은 지금 이동하는 방향이 이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해양 지각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해양 지각이 밑으로 이렇게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하게 돼. 들어가게 돼. 대륙 지각 이렇게 있으면 해양 지각이 이렇게 아래로 쑥쑥 섭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원래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대륙 지각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소멸을 하게 되겠지. 보여요? 응. 소멸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 이동 쭉쭉쭉쭉 하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지각의 소멸. 불도 같이 딸려 들어가요. 지각의 소멸.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해령,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해구. 멘틀에 들어간 물은 더 어디가? 멘틀에 들어간 물이 어디였냐? 물 들어가. 그러니까 봐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은 바다에 있겠지. 근데 우리 바다도 아래는 지각이 있잖아. 지각.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해양 지각이 들어가는 거야. 해양 지각이. 물은 그대로 위에 있고 해양 지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해양 지각은 이것만 하고 쉴게요. 해양 지각은 굉장히 아무래도 대륙 지각보다는 차갑지. 그러면 차가운 게 섭입이 되니까 여기에 있던 멘틀 지각이 섭입되면서 차가운 게 멘틀에 영향을 주면서 멘틀도 차가워지니까 이 부분에서 멘틀이 하강하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해저 확장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지각의 형성과 지각의 소멸을 설명을 하였다. 라는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판구조론 해볼게요. 아까 해저 확장설의 정의까지 얘기해줬는데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필요하겠지. 증거. 예.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아까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얘네들이 쭉쭉쭉쭉 이동하다가 이렇게 해양 지각이 섭입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서 지각이 소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해령에서 생성돼서 양쪽으로 해양 지각이 퍼져나가는 거지? 그치? 양쪽으로 퍼져나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해령 부분을 내가 위에서 봤다 쳐보고 그림을 그려볼게. 위에서 봤다 해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좀 위에다 놓을까? 자, 이런 식으로 바다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 딱 가운데 해령이 있다라고 쳐볼게. 해령이 있다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이 해령에서 그 해양 지각이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어서 양쪽으로 퍼진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가지고 대칭적으로 여기 생성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고 대칭적으로 나타나겠지. 그 퍼진 양상 정도가,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해령 여기가 해령.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이쪽 면적은 같은 시기에 생성된 면적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이 시기도 지금 원래는 처음에는 이 빨간색 영역도 이 해령 부분에서 생성되었지만 점점 멀어진 부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전기 부분에서는 같은 시기에서 생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고1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긴 한데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지구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잖아. 그 당시에 그 지구 자기장, 그 우리 지각에 있는 암석들은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흐름을 기록하는 경향성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자성, 이제 우리 보면 자석 같은 것도 암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대륙 그 암석 안에는 자성을 띠고 있어. 자성을 띠고 있는데, 미미하게 자성을 띠고 있는데, 자성을 띈다는 얘기는 그 자기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각각의 암석들 안에는 이 자기장의 흐름을 기록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 흐름대로 배열이 된다거나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해령에서 생성된 지각 안에도 암석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그 암석들은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을 기록을 하고 있겠지. 그치? 내가 지금 지구 자기장을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 자기장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요구는 하지 않는데 고2 과정에서는 요구를 해서 가끔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을 기록을 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지작이라고 하거든. 고지작이. 그래서 고는 그 막 옛날 자를 쓸 때 고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생대, 뭐 고고학자 이런 것처럼 고지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마다 고지작이를 기록을 하는데 당연히 동시에 생성된 이 파란색 영역대에서는 그 당시의 지작이 자기장 기록이 일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된 부분에서는 고지작이가 대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고지작이의 대칭이 해저학정설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증거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통합과학 1과정에서 요구를 하고 뒤에도 나온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지작이 대칭 말고도 여기 해령 부분을 기준으로 점점 확장을 해서 멀어져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막 생긴 이 부분보다는 점점 멀어지면서 위에 있는 해저의 바다의 침전 이런 거에 의해서 바다에 침전하면 당연히 해양 지각이 점점 두꺼워지겠지. 그치? 지각이 점점 두꺼워지겠지. 침전하면서 퇴적되면은. 그러면 막 생긴 데보다는 점점 멀어졌을 때 그때 지각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겠지. 그래서 여기 해령 부분에서의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랑 그리고 여기서의 해양 지각을 구분을 해서 봤을 때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진다.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는 어떻게 돼? 오래됐죠? 나이는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저학정설의 증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누적 되어서 마지막으로 뭐가 등장하려면 판구조론. 결국에는 여기에 있던 아까 말했던 대서양 해령에서 확정이 되면은 어느 한 곳에서 섭입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런 섭입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해력이 생성되는 곳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거의 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북아메리카 판 혹은 뭐 남아메리카 판 하나의 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판에서 섭입이 되거나 판의 경계에서 섭입이 되거나 혹은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해령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판의 경계에서 어긋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가 중요한데 판 구조로는 뭐냐면 일단 아래부터 가볼게. 교과서 아래, 책 아래 102쪽의 판 구조론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들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판 구조론이야. 그래서 우리 세계에 있는 뭐 유라시아판 옆에부터 보자. 옆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유라시아판 후안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책이 안 가져온 자들은 안 보이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보면은 뭐 유라시아판, 뭐 태평양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뭐 등등 판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세계에는 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약간 10개에서 12개 내지 크게는 10개에서 12개 내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이러한 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판의 경계란 말은 그 말대로 판끼리 서로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부딪히고 멀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진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서로 어긋나면서 그 흔들림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102쪽 왼쪽으로 돌아와서 위에 지각 변동 해가지고 지진 보면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지만 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단층. 얘는 잠깐 지우고. 자, 단층이라는 게 있는데 단층은 뭐냐면 지각이 끊어지는 현상을 단층이라고 하거든. 지각이 탁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땅이 이렇게 있었어. 지금 이 땅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볼게. 하나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판이 이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힘도 있을 거고 서로 멀어지는 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 에너지가 여기서 축적이 되겠지. 이 가운데서 축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축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 이 에너지를 버틸 그 힘,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은 얘가 탁 하고 끊어져요. 그러니까 탁 하고 부서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탁 하고 부서져가지고 이 판은 이동은 계속 하고 있잖아. 부서져도 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이동한 판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상승해버리고 이렇게 오던 판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느낌의 판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던 게 이 어떤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 지각이 탁 끊어져 버리는 느낌 알겠어요? 탁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단층이 만들어진다. 이것까지는 지구가 위에 고2, 고3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단층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단층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 단층은 끊을 단자 넣어가지고 층이 끊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층이 끊어진다. 그 다음에 단층에 의한 지진이 있고 또 그냥 흔히 화산활동 일어나면 당연히 지진까지 같이 수반되잖아. 그치? 같이 동반되잖아. 단층에 의한 지진이랑 화산활동에 의한 지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 물론 복사한 애들은 색깔이 표현 안 돼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102쪽 그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그림 보면은 자 102쪽에 있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에 있는 그 분포선이랑
오른쪽에 있는 판의 경계의 선 보면은 어때? 겹쳐 있어. 겹쳐있지. 일치하지.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서로 판들이 멀어지고 부딪히고 어긋나면서 이런 지진 활동이 수반이 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근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 활동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오케이? 그 차이점이 있어요.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같이 일어난다 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오케이? 뭔 차이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환태평양 화산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말을 해요. 여기 아까 내가 그려놨던 여기 환태평양 화산대.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냐 예시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히말라야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인도 위에요. 그치. 인도 위에. 아까 인도 대륙은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나타난다고 했었잖아. 그럼 원래는 인도 대륙은 남극 쪽에 있었어. 오케이? 남극 쪽에 있었는데 얘가 이동을 하면서 위에 있는 유라시아판, 여기가 유라시아판인데 위에 있는 유라시아판에 탁 부딪힌 거야. 인도판이 이동하면서 부딪힌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유라시아판은 대륙이에요? 해양이에요? 대륙. 대륙이잖아. 얘는 대륙.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인도판도 뭐예요? 대륙. 인도판도 대륙이야. 그럼 지금 대륙이랑 부딪힌 상황이지. 아까 내가 예시로는 다 뭐 해안 지각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엔 대륙과 대륙판의 충돌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유라시아 그리고 얘가 인도 대륙이라 해볼게. 인도판. 자 그러면 여기가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을 했어. 인도가 와가지고 충돌을 했어. 그러면 지금 대륙 지각 아까는 내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을 만나면 해양 지각이 아래로 섭입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아래로 섭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밀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일단 밀도가 다른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해양 지각이 어쨌든 그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겠지. 근데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은 똑같은 물론 좀 그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은 살짝씩 다르겠지만은 그 대륙 지각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성분은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 밀도의 판 두 개가 만났으니까 어느 하나가 섭입하기 쉽진 않겠지. 그치? 그러면 뭐가 섭입하지 못하고 그네들 부딪히면은 이 부딪힌 부분이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 오케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그럼 얘가 점점 계속 누적돼가지고 솟아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산. 하나의 산이 만들어지겠지. 판이 부딪히면서 산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유라시아판이랑 인도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산이 바로 히말라야 산이야. 히말라야 산. 그래서 히말라야 산은 지금도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천천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1년에 아까 내가 말했나? 안 하셨어요. 이전에 말했나? 자, 이 판의 이동 시간, 속도, 이동 속도는 1년에 우리 사람 손톱만, 이 손톱 전체도 아니고 이 자라는 손톱 있잖아. 반달, 초승달, 이 손톱, 이 자라는 흰색 부분만 큰만 이동을 해요. 1년에 그 정도. 그러니까 진짜 미세하게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아까 이전 시간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어느 순간은 다시 부딪히겠네요. 서로 뭉쳐져서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지겠네요. 라고 질문했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얘들이 이동하다 보면은 하나의 초대륙이 또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가 10번을 환생해서 봐도 1년에 이 손톱만큼만 움직이는 거를 10번 환생해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말라야도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플러스 강의 2번 진원과 진앙을 좀 구분해야 돼.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 어디가 진앙이고 어디가 진원인지 되게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부분이야. 거기 보면은 진원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아까 내가 단층 그린 것처럼 이렇게 3D로 그려져 있는데
있으면은 진원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탁 끊겨져 있는 단층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단층 순간적으로 확 지각이 원래는 평온하게 있다가 끊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순간에 진동, 지진파가 발생을 하게 되겠지? 지진은 파동이잖아, 파동. 그러면 여기 딱 끊어진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진원이라고 하거든?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해. 오케이? 그럼 그리고 그 바로 수직적으로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냥 진원이랑 앙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헷갈려. 어디가 진앙이었고 진원이었는지 굉장히 헷갈리거든.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진원이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될 테니까 여기는 진원 이렇게 외웠긴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진원이고 여기는 진앙이다. 라는 정도 구분을 꼭 해놔야 돼요. 구분을, 진원이랑 진앙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판 구조론 아래 정리만 하고 갈게요. 판 구조론. 거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암석파, 뭐 연약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각, 지하 내부 구조를 구분할 때 우리는 흔히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했었잖아. 우리가 여태 구분해왔던 그 기준은 구성 물질에 따른 분류야. 구성 물질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외핵이랑 내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지? 암석. 그러니까 암석이다. 어떤 암석? 암석. 철이랑 니켈 그래서 같은 그런 무거운 원소들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하나 그려보면은 철, 내핵 그리고 외핵 그리고 그 위에는 뭐야? 내핵, 외핵, 멘틀 그리고 지각 멘틀이랑 지각 같은 경우에는 SI, 규소랑 산소 같은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게 구성물질에 따른 분류인데 얘네들의 깊이를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지각은 약 30km 정도 네. 멘틀은 2,900km 얘는 5,200 얘는 6,400이야. 일단은 먼저 표시만 해볼게. 자, 근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연약권, 그리고 암석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거는 뭐에 따른 분류냐면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야. 달라요. 분류 규진이.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좋겠죠.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서 똑같이 지구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지각은 똑같아요. 지각은 이렇게 있어. 지각은 똑같이 표현을 하고 이 멘틀이 좀 여러 개로 쪼개져. 멘틀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일단은 위에 상부 멘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연약권 있고요. 아래 하부 멘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외핵과 내핵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 멘틀이 이렇게 쪼개졌잖아. 근데 얘네들의 분류 기준이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였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물리적 성질이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성, 원래 멘틀도 유동성을 갖고 있지만 이 멘틀 30부터 2,900km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부드러운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쪼개져 있어요.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멘틀은 고체 상태지만 마치 액체처럼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약간 슬라임, 고무 같은 그런 거 형상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좀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상부 멘틀은 그보다 조금 딱딱해. 조금 좀 더 단단한 고무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상부멘틀과 지각을 다 포함해서 얘네들을 암석건이라고 합니다. 암석건. 이렇게 암석건. 그리고 연약건이랑 하부멘틀 그대로 두고 연약건, 하부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석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판 구조론에서는 하나의 판이다. 그래서 이런 지각과 상부멘틀로 이루어져 있는 판이 10여 개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은 밀도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양 지각은 아래로 섭입할 수 있지만 대륙 지각은 섭입하지 못해서 히말라야 산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왜 걔네들의 성질이 다르냐 하면 구성물질이 다르기 때문이겠지? 근데 구성물질이 어떻게 다르냐면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적어둘래요? 그 SiO2 함량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각이랑 멘틀은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규소, 지각이요? 지각이랑 멘틀 둘 다 규소랑 산소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외핵이랑 내핵 같은 경우에는 철, 니켈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규소랑 산소가 가벼운 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다가 뭘 적어놓냐면 현무암 나 그리는 거 보고 적으세요. 안산암 유문암 그다음에 발령암 성모암 화강암. 자, 이렇게 일단은 하나의 표를 만들어 둡시다. 여기다 적어놓고 자, 얘네들 내가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 어떠한 특징에 의해서 X축, Y축을 분류를 해놓은 거야. 일단은 X축을 분류한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 SI랑 산소랑 규소의 분류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들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라는 거는 멘틀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그 멘틀의 구성 요소가 SI랑 산소였으니까 얘네들의 구성 요소는 주로 SiO2예요. SiO2. 오케이? 근데 SiO2 함량에 따라서 달라. 얘는 SiO2 함량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적은 편. 얘는 많은 편.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52% 미만, 얘는 66% 이상.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현무암은 SiO2 함량이 52%보다 미만. 유문암은 66%보다 이상, 안산암은 그 사이값. 마찬가지 발려암도 미만, 화강암은 이상, 송로암은 그 사이값. 근데 이 현무암이랑 발려암의 차이는 뭐냐면 그 암석의 크기. 그래서 얘는 굉장히 암석 하나의 굳어진 암석 안에 이렇게 굉장히 안에 있는 광물들이 굉장히 작게 굳어져 있으면 현무암. 근데 반대로 암석이 굳어졌는데 안에 있는 광물들이 굉장히 큰 입자로 이런 식으로 굳어져 있으면 얘는 발령. 오케이. 그래서 안에 있는 구성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작으면은 유문암, 크면은 화강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강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강암질. 그리고 현무암 같은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봅시다. 현무암질은 SiO2 함량이 굉장히 예쁜데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 100%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면은 얘가 52%가 규산형 광물이었으니까 나머지 한 48%는 다른 기타 광물로 채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 기타 광물은 아까 SiO2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였는데 나머지 그러면 48% 정도는 무거운 원소로 채워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문암, SiO2 가벼운 걸로 채워진 유문암보다는 좀 더 무거운 광물들이 많이 구성을 하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요. 무거운 원소들이 좀 더 비교적 많고 얘는 무거운 원소가 비교적 적습니다. 비교적 적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무암질로 주로 구성된 해양지각이랑 화강암질로 주로 구성된 대륙지각이 만나면 당연히 누가 삽입하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무거운 게 내려가겠지. 그래서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면 해양지각이 밑으로 삽입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아래 마지막 정리할게요. 판의 구분. 해양판은 해양지각이랑 상부 멘틀의 일부인데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밀도가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밀도도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지. 그리고 대륙지각도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밀도가 작다. 근데 거기에 주의할 점이 두께예요, 두께. 밀도가 커서 라고 생각을 해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두껍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대륙지각 그냥 우리 생각하면은 해양지각은 아래 그냥 해저에 얇게 깔려있는 바닥이고 대륙지각은 산도 많고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대륙지각이 훨씬 두껍고 해양지각은 훨씬 얇아.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께는 해양지각이 얇고 대륙지각이 두껍다 정도까지 정리하면은 오늘 한 페이지 끝.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